한 달이 채 못 된 일로서 나는 친구의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었다. 무얼 한답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척이나 바빠서 오랜만에 들른 길이었는데 그 친구가 내게 자기가 만든 책을 한 권 주었다. 조그만 법률관계 서적만을 취급하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그 친구가 준 책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김홍섭 판사에 대한 일종의 전기물이었는데 무심코 이리뒤적 저리뒤적 하다가 나는 우연히 그 판사가 다름 아닌 20여 년도 넘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게 영세명을 지어주신 아버님의 대부임이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올랐다.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아버님의 추억은 누구든 갖고 있겠지만 나는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시라 별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작년 세계 여행 중에 만난 큰 누이나 20년 만에 만난 작은 누이는 내게 이런 말을 했었다. 네 아버님 같은 완벽한 남자는 아직까지도 못 만나보았다. 물론 그 말이야 아버님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사랑해본 딸들의 막연한 추억. 일테면 책갈피 속에 끼어든 지난해의 낙엽과도 같이 소중한 버리기 싫은 유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생전에 무신론자이셨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두어 달 전에 영세를 받으셨다. 나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친구 출판사에서 펴낸 책에 김홍섭 판사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오셨다가 병상에 누우셨던 아버님과 몇 마디 나누셨고 그리고 며칠 후에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아버님은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시고 대세를 받으셨다. 그때 나는 뜰 안에 앉아 있었는데 김 판사께서 신고 오신 흰 고무신이 유난히 낯이 설고 신기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우리는 가끔 아버님의 산소를 들렀는데 간혹 우리는 아버님의 무덤가에 홀로 앉아 계시던 김 판사를 우연히 만날 수 있었다. 그때 어린 내 눈에도 그 사람은 참 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었다. 지금은 시내지만 당시 아버님이 묻혔던 면목동 천주교 산소는 동대문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도 한 30분 걸어가야만 하는 먼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쓰는 글은 김 판사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것보다 그 책을 펼치다가 책 첫머리 몇 장에 인쇄된 낡은 사진들 때문에 비롯된다. 무심코 그 사진을 들춰보다가 나는 1940년도 조선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는데 나는 그 속에서 놀랍게도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은 이상하게도 옛 사진들이 별로 없고 피난통에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아버님의 사진조차 변변한 것이 없는데 무심코 발견한 아버님의 사진을 보았을 때 나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이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다. 1940년도라면 내가 태어나기도 5년 전의 일로서 바로 아버님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된 그 날이 딸 넷 낳으신 후에 첫 아들, 그러니까 형을 낳은 경사가 겹친 날이요. 찢어지게 가난하던 아버님이 중학교 선생 집어치우고 생전 처음이신 법률관계 서적을 일단 파다 합격된 날이기도 했던 것이다. 어머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장안 제1의 비단 장사의 외동딸이었던 어머님이 시집이라고 처음 가보니 이랬단다. 말만한 시동생들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잠만 자고 있었고 네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다 30간 넘기고 돌아가셔서 농사꾼인 네 할머니는 얼마나 성질이 호랑이 같으셨는지 딸만 넷 낳다가 네 형을 낳으니까 거짓말 마라 하시며 대뜸 기저귀 들치고 고추부터 확인해 보더라. 바로 그 해의 사진.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던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먼지 속에 존재하고 있었겠지. 그 사진. 머리를 박박 깎으신 33세의 아버지. 흑백 사진이라 무슨 색의 옷인지 모르겠지만 흰 운동화에 단추 3개 달린 신사복을 얌전히 입으시고 좁은 넥타이까지 매신 아버지. 그 아버지 윗주머니에 꽂힌 2개의 만년필. 다소 뚱뚱한 몸매로 햇볕에 눈이 부신지 눈을 약간 찡그리신 아버님. 그 사진을 발견하였을 때 나는 그만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새삼 세월의 무상 따위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거짓말처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이 내가 돌아올 때마다 현관에 늘어서서 아빠 왔다, 아빠, 와, 아빠 왔다 할 때마다 나는 심각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렇구나,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애기들의 아빠가 되었어 하고 피로한 몸을 아이들의 볼에 비벼대곤 하는데, 그렇다, 살아간다는 것은 전생과 후생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날 아내와 나는 친구의 사무실에서 그 사진 원판을 얻어다가 사진관에 복사해 주기를 부탁하고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내가 아버님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벌써 목이 가라앉더니 그래, 어떻든 하고 물었다. 머리 빡빡 깎으셨습니다. 신사복 입으시고 흰 운동화 신으셨고 가슴엔 만년필 2개가 꽂혀 있습디. 전화를 거는 내 옆에서 딸년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운다 하며 소리쳤다.